안녕하세요. 회사는 취미로입니다. 특별한 행운이나 부에 의존하지 않고 회사원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금융투자만 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월세살이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월 18만 원 고시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평형과 구조에 따라서 월세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싼 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책상을 두고 침대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디자인을 해놓은 배치였어요. 그래서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발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책상 아랫부분에서 발이 걸리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두면 여자 한 명이 서고 앉고 침대에 눕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집에 대한 한이 꽤 많아요. 이사의 연속과 치솟는 월세로 집에 대한 욕망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부동산 투자 그리고 집을 사고 싶어서 심하게 집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만 집이었고 매월 나가는 월세가 너무나도 아깝고 지나가는 아파트만 보면 저건 얼마인지 네이버를 켜서 시세를 보곤 했습니다. 밤잠 설치면서 올라오는 경매권을 찾아보기도 하고 손품도 팔아보고 공매, 경매 공부를 했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용케도 이런 제 마음을 알고 경공매, 오피스텔 투자, 청약 당첨 등 보란듯이 저를 타겟해서 컨텐츠가 올라왔죠. 한때는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순자산 파일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보자는 포부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마음을 싹 접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마음은 접었지만 제가 언젠가 정착해서 정말 살고 싶은 집은 살 의향도 있습니다. 자가 있으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마음을 접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역량 부족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원으로서 성과도 잘 내고 금융 투자, 부동산 이 세 개를 저글링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한다는 게 이도저도 안 된다고 느꼈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쪽은 경험치가 없어서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공부를 해도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 저에게 맞는지 감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청약, 경매, 오피스텔, 재개발 등등 정말 넓은 범위로 투자 유형과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성격이라서 실전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부동산 실전 과정도 직접 발품, 손품, 인테리어 대출 등등 이런 과정에서 쓰는 시간과 정신적인 노력을 굉장히 요구하더라고요. 부동산 매매를 하는 엑시트 플랜 또한 짜고 장기적 플랜도 가져가야 하고요. 이런 과정을 회사일 그리고 금융투자와 함께 병행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 그릇 이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없음을 인정했어요. 자산의 유동성과 관리해야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산의 유동성이 낮은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손절, 익절, 매도 결정을 제가 결정해서 금방 현금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금융투자에 비해서 현금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긴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집을 팔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한번 밟아봤었는데요. 셀프 인테리어부터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법적인 과정을 또 거치고 현금화 과정을 제가 직접 몸소 느껴보니까 아,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 부동산 투자가 제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새 들어 사는 집을 제 집처럼 가꾸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오래되면 자질구레하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새 건물, 새 집이라도 5년이 지나고 나면 자질구레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집은 지속적인 보수와 관심을 주어야 잘 관리가 되는데요. 제가 집 주인이라면은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어요.
또 제 성격상 세입자가 집을 깨끗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게 분명했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당연 유지보수 세입자와의 문제 해결을 요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스트레스 비용이 곧 임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것도 운이고 운에 내 스트레스 비용을 맡기기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저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그렇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회사원으로서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빚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장점으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살 집을 대출 끼고 구매하는 것도 간 떨리는 일인데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끼고 큰 빚을 지는 게 저의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식에서도 절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이 개미간만큼 굉장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벌리는 것이 제 성향에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정말 제가 살 집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제가 간이 작아서인지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나쁜 빚, 좋은 빚도 있지만 이 좋은 빚조차도 저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초기 비용이 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날려버리는 기회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의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크죠. 이 동일한 초기 비용으로 금융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단순하게 S&P 500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봤을 때 연평균 13.6%, 이 부동산 초기 비용으로 장기적 금융 투자를 했을 때도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기회 비용의 이유로는 사회 초년생이 투자에 발을 들였을 때 뭐가 저에게 더 맞는지 투자를 공부하고 탐색하는 게 필요한데 처음부터 이 큰 대출금으로 발목이 잡히게 된다면 다른 유형의 투자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투자는 경험할 수 없는 기회 비용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여러 채의 집을 사서 성공 사례를 공유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잘 이용하고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 시간적, 물리적 비용, 그리고 사람 관계 간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을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을 고스란히 접었습니다. 대신 부동산 투자가 하고 싶으면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리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리츠는 부동산 대신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쉽게 매매, 매도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현금화가 쉽다는 이야기죠.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매,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물리적인 유지, 보수, 정신적 비용이 들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죠. 저는 예전에 2년 넘게 리츠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10억 목표 달성에 집중 투자를 위해서 리츠는 정리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성격상, 유형상 제가 선호하는 투자 타입이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욕망을 딛고 금융 투자 노선을 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봐주세요. 저의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원 부자 되는 그날까지 모두들 화이팅!